네, 안녕하세요. 착한 닥터 이종훈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저희 병원의 그 듀얼압 상안검이라는 수술 방법, 쉽게 얘기해서 중년 눈꺼풀, 중년 분들의 눈꺼풀 처짐을 해결하는 듀얼압 상안검에 대해서 환자분들의 실제 사진 모습을 보고 실제 사례를 통해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안검 수술이라고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눈꺼풀 처짐을 절제를 통해서 하는 수술 방법을 상안검 수술이라고 하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고 일반적인 쌍꺼풀과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가장 큰 거는 일반 쌍꺼풀 우리가 말씀드리는 쌍꺼풀과 많은 가장 큰 차이는 피부 절제를 좀 많이 해야 된다는 것에서 문제가 시작을 합니다. 위에 그림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피부 절제 폭 자체가 바깥쪽으로도 눈꺼풀 바깥쪽으로도 훨씬 많은 양을 절제를 해야 되고 위아래 폭도 커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우리 눈 주위에 피부 근육을 보면 눈 주위를 따라서 알륜근이 동그란 원형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알륜근도 부분에 따라서 명식이 조금 세분화되어 있는데요.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겠지만 그 알륜근이 동그랗게 눈 주위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우리 몸의 근육의 주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근육의 수직 방향으로 주름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 위 그림에서 보면 위에가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보통 우리가 이마에 주름이 생긴다고 하면 보통 이렇게 지렁이처럼 가로주름이 생긴다고 하죠. 그 주름이 생기는 이유는 이마 쪽에 생기는 이마근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근육혈의 수직 방향인 가로 방향으로 주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생기시는 문제가 있습니다. 상안검 수술을 할 때. 그거는 제가 이따가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좀 위에 그림을 보시면 우리 피부의 눈꺼풀에 대한 두께의 그 단면의 모습이거든요. 피부, 내피아 조직, 근육, 지방, 눈 뜨는 근육, 간단한 모식도로 그림을 그려놓은 거고요. 왼쪽에 있는 그림이 쌍꺼풀이 없는 혹꺼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아무런 그 꺼풀이 없는 그냥 일반 우리 몸의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쌍꺼풀을 형성을 했을 때의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세히 보시면 아래 속눈썹에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피부와 피하 조직, 근육층이 조금씩 더 두꺼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속눈썹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조직 자체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쌍꺼풀 절제를 했을 때 두꺼워지는 쌍꺼풀 느낌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제가 빨갛게 동그라미를 그려놨는데 그 부분이 바로 이제 쌍꺼풀이 형성이 되는 피부가 접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피부에 접히는 그 피부 두께가 피부 절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두꺼워질 수밖에 없고 또 피부 절제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두꺼워질 수밖에 없고 내 피부가 두꺼우면 또 두꺼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20대, 10대 이런 분들 쌍꺼풀 절제를 했을 때와 50대, 60대, 70대 연세가 더 드실수록 쌍꺼풀을 이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어색한 느낌을 갖게 되고 쌍꺼풀 라인이 두툼한 느낌처럼 시간이 한 2, 3년 지났는데도 붓기가 안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제 실제 사례를 보여드릴 거고요. 이 방법은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정도 전에 쌍꺼풀 절제를 한 분이고요. 남자분이신데 보면 이제 한쪽 눈은 쌍꺼풀이 있고 한쪽 눈은 쌍꺼풀이 없죠. 그래서 눈꺼풀 쳐져서 시야를 가리게 돼서 쌍꺼풀을 수술한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상안검 수술이라고 하죠. 그 상안검 수술을 통해서 눈꺼풀 위에를 해결을 했고 물론 밑에도 처진 피부랑 지방이 많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하안검 수술을 통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물론 수술 결과를 보면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지만 쌍꺼풀을 결국에는 상안검 수술이라는 방법, 결국 피부 절제를 통해서 수술을 했기 때문에 쌍꺼풀 선 위에가 조금은 두툼해 보이고 약간 부어 보이는 느낌이 보이게 되죠. 물론 피부 두께가 굉장히 두꺼운 편이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처진 거를 피부로 절제를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이미지를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윗사진은 수술 전, 밑사진은 이제 수술 후의 사진이신데 제가 빨간 그림으로 표시를 해놓은 부분을 잘 보시면 위에랑 아래랑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데 위쪽에서는 그냥 피부가 처지면서 그냥 주름선이 살짝 있었었는데 쌍꺼풀 수술을 하고 났을 때 상안검 수술을 하고 났을 때
쌍꺼풀 위에 올라가는 느낌의 그 쌍꺼풀 선에 주름 라인이 작은 주름 라인이 계속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조금 더 확대된 모습을 보시면 더 자세하게 보일 수 있는데요. 이 라인이 생긴 이유, 수술 전에는 별로 안 보였었는데, 물론 살짝 있어요. 수술 전에도 살짝 있는데 후에는 그런 라인들이 굉장히 강하게 많이 보이죠.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그 해부학적인 구조에 문제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눈 주위 근육이 이제 동그랗게 진행을 한다 그랬죠. 그 근육 방향에 따라 수직으로 주름 라인이 생기게 된 거고요. 절제 폭이 좁지 않고 많아졌기 때문에 그 많아진 피부 절제를 잘라내고 나서 생긴 벡터 때문에 또 영향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상안검 수술을 이쁘게 해서 라인이 꺾이거나 뭐 이러지 않고 이쁘게 잘 갔는데도 불구하고 쌍꺼풀 라인 위쪽에 생겨 있는 그런 가로주름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도 하는데 그런 형태의 선이 생길 수밖에 없죠. 물론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왼쪽 눈꺼풀에 있는 눈동자와 아래쪽 눈동자가 좀 다르죠. 그거는 이제 우리 이제 눈매 교정이란 수술을 통한 거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안검하수라는 진단을 내린 거예요. 오른쪽과 왼쪽에 눈꺼풀 뜨는 힘이 차이가 있어서 눈꺼풀을 올리는 힘을 올려주는 그 수술을 같이 한 거죠. 보통 우리가 이제 눈매 교정 수술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교정 수술을 한 거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상안검 수술로 처진 거를 많이 이쁘게 잘라줘도 저런 결의 느낌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두혈압 상안검 수술을 하신 분의 사진이고요. 첫 번째 환자의 사진을 보면 전 사진과 후 사진을 볼게요. 물론 전 사진을 보면 쌍꺼풀이 있으세요. 크진 않죠. 좀 속쌍꺼풀처럼 작게 쌍꺼풀 라인이 있으시고 눈 위에가 약간 좀 꺼진 듯한 형상을 좀 갖고 있고 또 피부는 다행히 많이 얇아 보이죠. 두꺼워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피부가 얇은 상태로 좀 처져 있으신 상태신데 듀얼압 상안검을 하셨죠. 눈썹 밑으로 피부 절제를 하고 쌍꺼풀을 잡았어요. 그렇게 했을 때에 아까 보셨던 그 쌍꺼풀 라인 위에 생기는 그런 작은 세밀한 가로주름들이 사실 크게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눈가 쪽은 눈썹 위로 당겼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쌍꺼풀 절제를 통해서 상안검을 통해서 바깥쪽을 절제한 게 아니다 보니까 이 눈가 바깥쪽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형상을 갖고 있고 상안검 수술을 했을 때에 바깥쪽을 절제를 크게 하더라도 밑에가 이렇게 눈가 바깥에가 처지는 듯한 형상이 생기시는데 이거를 눈썹 거상을 통해서 올려버렸기 때문에 눈가 바깥에가 훨씬 더 깨끗한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다행히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피부가 얇아서 연세가 꽤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쌍꺼풀 라인 두께가 그렇게 두껍지 않아 보이죠. 예, 두 번째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환자도 약간 꺼진 듯한 눈을 갖고 있고 눈썹 밑에 처진 게 있죠. 쌍꺼풀도 이분도 굉장히 작지만 있고요. 쌍꺼풀을 좀 크게 잡아주는 완전 매몰법을 단매듭 연속 매몰법을 저희 병원에서 하는데요. 단매듭 연속 완전 매몰법을 통해서 하고 피부 절제 눈썹 밑으로 하신 거예요. 환자분들 중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눈썹과 눈과의 간격이 가깝기 때문에 눈썹 거상을 했을 때 너무 가까워 보이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100%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말이 100%또 맞는 말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눈썹과 눈과의 간격이 한 2.5cm 정도 된다고 쳐봐요. 그러면 피부 절제를 우리가 바깥쪽에 많이 하는 부분은 한 1.2, 1.5cm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12mm, 15mm 이상도 절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더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따지면 그 수술을 2번, 3번 하면 완전 눈썹과 붙어야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피부라는 건 늘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눈썹 거상 수술을 할 때 피부 절제를 하고 나서 눈썹이 아래로 떨어지는 걸 조금 예방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고정을 해줍니다. 예, 녹는 실로 할 때도 있고 녹지 않는 실로 할 때도 있는데 골막을 이제 피부 쪽을 좀 고정을 좀 해주면 떨어지는 걸 좀 예방을 해줄 수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눈썹 거상을 하고 나서 눈썹이 가까워졌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일부는 절제했기 때문에 가까워지는 것도 일부 있지만 단순히 절제한 폭만큼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요.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피부가 처지게 되거나 눈 뜨는 힘이 약하게 되면 눈썹을 들고 보는 이마를 이렇게 치켜들고 보는 습관이 생긴다고 했죠. 수술하게 되면 그 습관이 본인도 모르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수술 전에 눈썹이 훨씬 위에 있다가 수술하고 나니까 눈썹 밑으로 이렇게 들고 보던 습관이 줄면서 눈썹이 아래로 떨어져서 가까워지는 경우가 훨씬 크다고 보셔야 돼요. 네, 이분도 사실은 보면 눈썹 간격이 굉장히 가깝지만 먼 편이 아니거든요. 눈이 안으로 쑥 들어가 있는 약간 서구적인 눈을 갖고 있고 눈썹과의 간격은 가까운데 피부 절제를 했지만 실제로 눈썹이 이렇게 많이 가까워지지 않았죠. 눈썹과의 간격이. 왜 그러냐면 이분은 눈썹 수술 전에도
크게 들고 보는 습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세 번째 분 같은 경우 보시면 이분도 똑같이 쌍꺼풀이 작게 있어요. 쌍꺼풀이 작게 있고 피부가 워낙 얇다 보니까 사실 수술 전에도 눈꺼풀에 나타나는 근육결의 느낌이 살짝씩은 보이죠. 살짝씩은 보이는데 듀얼업 상안검 수술을 하고 나서 그게 많이 심해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심해지진 않았고 다행히 이분도 피부 처짐은 좀 있지만 피부가 타고나길 얇게 태어났기 때문에 쌍꺼풀 라인이 마치 수술을 옛날에 한 것처럼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왔죠. 쌍꺼풀도 자연스럽고 물론 이제 이분 같은 경우 수술 전 후 사진을 약간 웃으면서 찍은 상황이라 약간의 이제 그런 느낌은 있으신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눈가가 훨씬 더 자연스러운 걸 볼 수 있고요. 이 눈가 바깥쪽까지 있는 흉터가 없기 때문에 훨씬 자연스러운 눈매를 갖게 됐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보여드릴 분 중에 마지막 네 번째 분이신데요. 이분은 이제 남자분이시고요. 피부가 앞에서 보셨던 분들보다는 약간 두꺼워요. 물론 굉장히 두꺼운 편에 속하는 분은 아니세요. 더 두꺼운 분들도 있는데 한 중등도의 두께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눈꺼풀이 처지다 보니까 눈썹을 들고 보고 있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눈매가 그렇게 강한 분이 아닌데도 눈꼬리가 아주 약간 올라가 있는 경우에 눈꺼풀이 아래로 가리면서 시야가 더 좁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눈매가 좀 더 사나워 보였던 게 눈동자가 다시 드러나면서 사나워 보이는 느낌이 좀 더 강해지는 경우, 강해진 게 오히려 더 덜하게 되게 보이죠. 물론 이분들이 남자분이다 보니까 사실은 좀 불리한 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남자분들은 기본적으로 눈썹 분포가 조금 달라요. 여자분들하고 다르게. 보통 여자분들은 눈썹 분포가 위아래 폭이 조금 좁고 좀 길어요. 가로폭이 좀 긴데 남자분들은 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위아래 폭으로 굉장히 위아래로 넓게 나타나면서 바깥쪽으로는 좀 길지 않은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여자분들은 이제 눈썹을 그리거나 문신을 하거나 반영구를 하는데 남자분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물론 최근에는 좀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래서 사실은 이제 듀얼업 상안검을 하거나 눈썹 거상을 할 때 약간의 불리한 점이 있지만 수술 흉터 꼬맬 때만 조금 더 신경 쓰고 잘 하면 생각보다 흉터가 많이 걱정되진 않게 되고요. 물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피부 두께가 조금 두꺼워요. 그래서 피부가 약간 조금 두껍거나 피부가 좀 까무잡잡하신 분들은 수술 후에 실밥을 풀고 나서 수술 흉터 색깔이 약간 핑크빛보다는 조금 더 검붉은 빛이 한 1, 2개월, 2, 3개월은 조금 있어서 초반에는 좀 눈에 좀 띌 수도 있어요. 지금도 그런 상황이시고 그렇지만 한 3, 4개월 정도 넘어가시면 생각보다 눈에 띄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도 눈썹 밑에 거상을 하고 쌍꺼풀을 잡았고요. 남자분이기 때문에 사실 쌍꺼풀을 조금은 크지 않게 조금은 작게 잡았고 최근에 다시 왔을 때 경과 사진을 보면 사실은 거의 지금 눈 뜰 때 살짝 보이는 정도의 그 쌍꺼풀 높이가 보여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어쨌든 그 쌍꺼풀 듀얼업 상안검을 했을 때의 일반 상안검과의 비교를 보면 두꺼워지는 쌍꺼풀 느낌을 최대한 예방을 해줄 수가 있고 상안검을 했을 때의 바깥쪽까지 가는 흉터 느낌 자체가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자연스러운 눈매를 갖게 되고 눈가 쪽의 처짐을 해결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인상이 강해지는 걸 최대한 막을 수 있고 쌍꺼풀이 두툼해지는 걸 막아줄 수 있고 쌍꺼풀 라인 위에 생기는 그런 결들을 최대한 예방을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시간도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눈썹 거상과 담에드 연속 매무를 하셔도 뭐 1시간 반 정도면 거의 끝나기 때문에 일반 상안검에 비해서 크게 길지도 않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회복 시간이 굉장히 빨라요. 회복 시간이 굉장히 빨라서 실밥 뽑으실 때만 돼도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죠. 네, 오늘은 이제 듀얼업 상안검에 대해서 기본적인 제가 이제 장단점을 실제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다양한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